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모습. 오늘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가 임시국회 얘기부터 미리 먼저 좀 나눌까 하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나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좀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사실은 정의용 정부시장님. 네. 당초에 아마 이게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하면서 아마 그리고 또 민주당도 이제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민주당 탈당까지 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탈당을 했겠죠. 근데 당연히 부결되지 않을까. 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다들 걱정을 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체포시키고 나면 가서 자기들 돈봉투 사건 완전히 다 밝힐까봐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부결되지 않았나. 이게 이재명 대표 처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138표로 겨우 이제 표결이 됐는데 네. 윤관석, 이승만 이분들은 145표, 155표로 이 부결이 됐어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흐름상 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먼저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겼고요. 국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균명 투표라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국힘에서도 반대나 기권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에도 황보승희 의원도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이런 동료 의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국힘 내부에서도 부결 의견이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포석을 듭니다. 좀 깐 게 아니냐. 네네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한 1년 동안 이게 5번 부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 의원님 내부는 다 이제 반대가 됐고 부결이 됐고 네. 우리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160표로 찬성표를 받아가지고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청구됐는데 이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그런 역선택을 했을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좀 국민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체포돼서 가면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입이 무서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세를 보면 한동훈 장관만 있어요. 모든 장관 중에 한동훈 장관만 있고 검찰총장도 보이지도 않고 그죠? 국민의힘 당도 안 보여. 전부 다 한동훈 장관 대 민주당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가 짜여져 있어서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 한 분의 장관이 모든 것을 이슈몰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슈몰이가 아니죠. 보통 검찰총장이 나와서 하는데 항상 법무부 장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대결인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슈몰이를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냐. 너무 한 중앙부처의 장관이 모든 것을 중심에 서 있다. 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게 내부에서도 좀 자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지고 이상하게 몰고 가시지 말고 핵심은 돈봉투를 살포했고 그 부분을 조사를 받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인정해 줄 거냐. 잘못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그러면 같은 정당에 국힘은 그만 국민들이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힘은 정말 일단 괜찮으냐? 의혹 해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국민의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가결을 시켜줬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 부결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도 있었거든요. 이 상임위원장 교체나 혁신의 출범에 있어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내홍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볼까요? 상임위원장이 이제 그 정책내 그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과방위원장하고 행안위원장을 맞바꿨는데 장제원 의원은 바꿔줬는데 이제 그 행안위원장은 안 하겠다 하니까 조금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정권에서 장관 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상임위원장에 가능한 배제한다 배제. 이렇게 네. 됐다. 분산과 균형 차원이다. 그리고 선수 나이 이리 다 배제하겠다 했고 정책위원께서도 선당 후사하겠다라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균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는지. 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청래 의원도 이제 뭐 더 이상 때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 고집을 부렸으면은 아마 민주당이 지금 내용이 더 시끄럽지 않을까. 더 깊은 갈등의 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뭐 자꾸 법무부 장관 탓하는데 그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또 혁신위원장 선임하고 또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런 문제들 가지고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이미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 언론 대표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할 한두 정도로. 분만 그래요. 한두 분. 그러면 국힘에도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알철수 의원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일단 인사 똑같다고 검증을 보시면 이제 돼요. 균형과 이제 분산으로 가겠다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내부 의견이 다 모아졌으니까 혁신위원장 그럼 누가 될지. 혁신위원장은 일전에 여론 수렴 과정에 조금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 사퇴가 했고 네. 조금 국민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완벽하게 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즉시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될지는 아직 내부에서도 논의가 좀 덜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대정부 질문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양당이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의견은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는 조율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이제 하기로, 선관위가 네네. 하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소리를 조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감사원에서? 건지. 예. 그래서 우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꾸 이제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는데 공무원은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기관이지만 제외 대상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분들도 이제 국민의 여론이 부담이 되니까 받겠다고 했으니까 철저한 감사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여야가 또 합쳐서 추가적으로? 또 국정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그 자녀 채용, 뭐 아빠 찬스, 뭐 형님 찬스, 뭐 이런 등등에 있었잖아요. 네. 확실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감사원하고 뭐를 다투느냐 하면 이제 헌법 97조하고 국가공무원법에는 헌법 97조는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직무 감찰한다 이래 됐는데 감사원 선관위 입장은 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헌법기관이다. 이거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는 해당 기관에 장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원이 없잖아요. 근데 또 감사원법에는 입법부, 사법부를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또 선관위가 포함이 안 그게 안 돼 됐잖아요. 있네요. 법이 이렇게 상충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도 발의가 돼 있는데 요거를 따진 것 같고요, 선관위는. 네. 하지만 그 자녀 채용 문제는 국민에게 집단 받아야죠. 당연하죠. 여기서 양당이 합의는 했는데 국정조사하자. 오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에서는 감사원 감사 이후하자 이거고 민주당 우리 당에서는 국정조사와 감사를 같이 해도 된다. 요거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참에 하여튼 잘못한 건 선관위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조금 염려하는 거는 네. 이번에 곧 총선이 있는데 이 선관위를 계속 감사원이 압박을 해가 이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훼손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국회에서 한다는 것도 국회의원들도 내년에 총선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하면 정말로 뭐 자기 편 들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잘못한 데 대해서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감사원이 하든 또 국회가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들여다보면 감사원이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아이 저 우리 편 좀 들 수 있도록 또 잘 보이려고 그럴 겁니까? 아니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권익위도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현희 위원장 결과가 또 살짝 다른데 이렇게 보는 게 선관위 1년 남은 기관장마저도 지금 자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 앞두고 선관위 있으니까. 먼저 사전 손보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제 독립성 보존이라는 당위성 그리고 공정한 수사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예. 맞부닥치고 있는데 또 상충되는 법조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잘 해결되기까지는 약간 좀 명백한 거는 네, 선관위가 잘못하기는 잘못했다니까 이번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지역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시장 구청장 군수정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달빛 내륙철도 이거를 TK 신공항이랑 같이 이렇게 개통을 하겠다라고 약간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시민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달빛 내륙철도가 이미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네. 이렇게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BC가 당시에 처음 할 때는 이제 0.48호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까지 200km 가까이 199.8km를 이어주는 이 역사적 사업에 4조 5천억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지역 균형 발전 또 동서 화합을 위해서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필요하다. 대해서는 뭐 정치권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가기 전에 네. 이 부분을 빨리 얼른 통과를 하고 올해 내로 발의를 하고 올해 내로 발의한다. 올 정기국회 때 이 통과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올해 내는 좀 늦을 것 같은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같이 가려면. 예, 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민주당에서 그 2년 전에 2021년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달에 국토부의 철도 산업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금방 정혜영 부시장 말했듯이 국가 철도망 10년간 사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2년 전에 안 됐으면 10년 동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때 우리 그 민주당 당 대표가 예타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기관 산업은 상징성도 봐야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의 종착지가 대구, 광주 이 내륙 철도다.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식하잖아요. 아까 그 정혜영 시장이. 네네. 타당성. 비식하는 게 베네핏하고 코스트거든요. 돈 들어가는 만큼 이게 어느 만큼 효익이 날 거냐 이건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는 곳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동선은 화합을 꼭 위해서. 화합을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놓자고 했고 이번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 특별법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가자. 예, 속도감이 있게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국힘과 이 민주당이 모두가 예.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특별법 초안에는 아마도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아까 말씀하신 BC 고 면제 근거 같은 게 담기게 될 것 같다고 저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지역은 이제 예타 면제를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움직여줄까 이게 또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이게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공급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 내지는 뭐 심리적인 부분 말고도 경제적으로 남북권 경제의 대동맥이 될 거다. 그래서 충분히 근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88 고속도로 이제는 뭐 대구 광주 고속도로지만 확장을 할 정도로 관광 또 산업 또 이게 서로 상호 이동 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남북권의 이 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또 부가적인 효과가 계속 따라온다. 그렇죠. 이 저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이렇게 해서 한 10개 여기 중간에 뭐 다 쓰진 않겠지만 몇 군데씩 쓰게 되는데 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 거점이 될 것이다.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이제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역 낙후도라든지 경제 효과 해가지고 국회는 문제 없어요. 제가 민주당 2년 전에 해놓았다 그랬잖아요. 소위 말하는 판은 깔아놓았다고요. 근데 지금 중앙정부 소위 말하는 기획재정부가 이걸 돈이 워낙 4조 많이 5천억 드니까. 드니까 워낙 많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또한 윤석열 정부 뭐 추경호 현재 부총리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분들이 좀 일단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공항법 때 굉장히 여야가 힘을 합쳤잖아요. 근데 그 후로 좀 이제 TK 의원들이 지역 현안 문제에서 약간 좀 힘을 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마지막 피치를 한번 올리셔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힘은 그럼 갈 생각이 있다. 아니 당연히 민주당은 뭐 2년 전에 오케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네. 국회의원들 좀 열심히 뛰어주시면 좋겠고 공천만 신경 쓰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정치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 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재혁 의원 대표 발의를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템이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TK 광장의 결투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